형부 너무 커요. 말을 내뱉고 나는 그대로 그의 품에 묻혔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숨결은 뜨겁고 그의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깊이 밀고 들어올 때마다 숨소리가 터졌고 내 손끝은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더 이상 형부가 아니었죠. 이제 우리는 함께야. 그가 낮게 속삭이며 내 입술을 막았습니다. 형부가 아닌 남자의 손, 처제가 아닌 여자의 몸. 그렇게 우리는 삼켜버린 시간 위에 몸을 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우탕훈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최은정입니다. 62, 이혼한 지는 벌써 12년이 지났고요. 부산 대연동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은퇴한 지 3년.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말이 없느냐 묻지만 사실 예전엔 참 잘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 뿐이에요. 말도 줄고 표정도 줄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은 가끔 거울 앞에 서면 그때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긴 눈매, 말 수 없는 사람. 언니의 남편. 그리고 한때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던 사람. 진우 오빠. 겨울이 오면 쌍둥이 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둘은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자랐습니다. 양산 시골 마당에 마른 낙엽이 굴러다니던 풍경. 할머니는 우리 이름을 늘 바꿔 불렀죠. 은정아, 아니 민정이었나? 그러면 언니랑 저는 동시에 고개를 돌리며 웃었어요.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달랐어요. 언니는 말이 적고 침착했죠. 저는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았고요. 그런데 늘 붙어 다녔어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은 교복 입고 같은 시간에 등교했죠. 언니는 늘 제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게 익숙했어요. 반 발짝 뒤에서 따라오던 언니. 서울로 대학을 올라갔을 때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언니는 미대, 저는 간호학과. 같은 하숙집, 같은 분식집 단골. 어느 날 언니가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진우 오빠야. 동아리 선배. 그의 눈매는 길었고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듣는 게 많은 사람이었죠. 처음 인사하면서도 제 손을 오래 잡아주던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두근댔습니다. 그 후로 셋이 자주 만났어요. 영화도 같이 보고 술도 셋이 마셨죠. 그날 밤 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진우 오빠가 제게 물었어요. 은정이는 왜 그렇게 잘 웃어? 그 말이 왠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언니가 없는 날엔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조금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었죠. 그 해 겨울 언니와 진우 오빠는 약혼했고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축가를 부르며 울음을 참았어요. 미친 거죠. 축가 부르며 신부 언니를 질투하다니. 그 후 저는 인천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정해진 월급을 받아오던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결혼 첫 해는 좋았어요. 주말마다 꽃도 사오고 생일엔 편지도 써줬죠. 하지만 3년. 그가 바뀌는 데엔 딱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여자 이름. 오늘도 우리 집 와? 라는 문자.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애도 없던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남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커피숍에 혼자 앉아있던 날 문득 떠오른 건 진우 오빠였습니다. 왜 그렇게 잘 웃어?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언니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병원 일에 매달렸고 주말엔 말없이 집을 청소했죠. 거울 앞에 서면 이젠 언니와 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군요. 피부는 늘어지고 입술엔 생기도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자였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유방암 말기였죠. 통증보다도 체력이 먼저 녹아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언니를 봤을 때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정아, 나 대신 살아줘. 그 말이 유언처럼 남았습니다. 장례식 날 진우 오빠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용히 빈소 의자에 깊숙이 앉아있던 모습만 기억나요. 저는 미련 없이 보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진우 오빠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저 형부라는 이름만 제 안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죠. 그러던 지난 겨울 언니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혼자 제사를 지냈을 그날 진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 짧고 담백한 문자였지만 그 문장 뒤에는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외롭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동래구에 있는 언니가 좋아하던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전 셋이 함께 앉았던 그 자리. 이번엔 단둘이었죠. 뜨거운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진우 오빠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빠졌더군요. 눈가는 깊게 주름졌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말은 없고 묘하게 따뜻한 사람. 은정 씨, 혼자 살아?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저도 짧게 대답했죠. 그럼 가끔 밥이라도 어때요? 순간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겨울 저녁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의외로 가볍고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그 대답 뒤로 국밥 위김이 천천히 흩어졌고 그 안에서 내 가슴이 아주 조용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서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그 사람은 내게 인사만 짧게 하고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형부, 언니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젠 남처럼 느껴졌던 이름이 왠지 낯설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나는 괜히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어봤습니다. 겨울빛에 물든 내 얼굴이 언니와 얼마나 닮았는지 다시 확인하고 말았죠. 며칠 뒤 문자가 왔어요. 점심 먹었냐? 짧은 말투 그대로였어요. 혼자 먹었어요. 다음엔 같이? 손가락이 떨렸지만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내일 남포동에서 보자. 다음 날 오래된 중국집에서 우리는 짜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부터 닦았죠. 언니랑도 자주 왔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엔 거의 매주.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탕수육은 여전히 맛있네. 그가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죠. 그 모습이 왜 그리 익숙해 보이던지. 말투도 똑같다. 내가 웃으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나 민정이 아니에요. 그 말에 그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알아. 그런데 닮았어. 표정도, 웃을 때 입꼬리도. 그래도 난 은정이에요. 조금 단호하게 말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계산은 당연하다는 듯 그가 했습니다. 형부니까. 농담인 듯 진담 같은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그 후로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 괜찮냐? 장 보러 같이 갈래? 오늘 바람 좋더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시장 어귀에서 도넛도 사 먹고 가끔 공원 벤치에도 앉았어요. 별 얘기 안 해도
옆에 있는 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늦은 오후, 초량 카페에서 창밖을 보며 그가 말했죠. 너는 혼자 오래였잖아. 형부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혼자는 참 조용하더라. 외로운 거랑은 또 달라요. 그냥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얼굴을 잠시 봤습니다. 그 시선이 처음 보는 눈 같았어요. 혼자 있으면서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허하다. 내가 그 말을 대신해 주듯 따뜻한 커피 잔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랑 있는 시간이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민정 제사. 전 좀 부치게 올래? 갈게요. 내 대답은 짧았지만 가슴은 오래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갔던 집, 그곳은 변한 듯 그대로였습니다. 언니가 키우던 화분도 있었고 현관 옆 슬리퍼 위치도 익숙했죠.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전 부치며 웃었습니다. 언니는 부침개 타면 엄청 뭐라 했는데 내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꼼꼼하긴. 그래도 음식은 내가 더 맛있게 해. 그 말에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상을 옮기고 차를 마시던 그때 그가 내 손등을 슬쩍 봤습니다. 손 많이 탔다. 병원에서 오래 썼으니까요. 내 손도 한 번만 잡아줄래? 그 말에 내 손끝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온기. 익숙한 듯 낯선 그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손을 뗄까 말까 머뭇거리던 찰나 그가 먼저 말했죠. 그냥 따뜻해서 그래. 그 말에 나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와 나는 조금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엔 날 춥다. 감기 조심해. 밤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 안엔 조용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문자 받으면 괜히 미소 지으면서도 답장은 짧게 단답으로. 그런데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괜히 속이 허전했습니다. 형부, 오늘은 안 바빠요? 아침부터 회의만 줄줄이야. 짧은 문장 하나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우리는 천천히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말엔 같이 시장에 가고 간단한 반찬을 함께 만들었죠. 그는 장을 볼 때도 계산은 늘 먼저 했고 내가 묻지 않아도 파는 이게 더 실하네 하며 고르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형부, 예전엔 요리했어요? 아니, 민정이가 다 했지. 나 이거 삶는 것도 서툴렀어. 그의 입에서 언니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멈칫했지만 이젠 담담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 위를 조심히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마트에 다녀오며 그가 말했죠. 은정이 너 이름 부르니까 이상하다. 나도 그래요. 형부가 아직 익숙하긴 한데 우리 좀 천천히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짧은 말로 감정을 건넸죠. 비 오는 날, 그는 집 앞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 말도 없이 우산을 내미는 손이 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식탁에선 따로 대화도 많지 않았지만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어딘가 포근했습니다. 다 먹고 일어설 때 그가 식탁 한쪽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내일도 비 온대.
그럼 또 같이 먹겠네요. 그 말에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마음 한구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급하게 다가오지 않는 마음, 조금씩 조심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어요. 가을과 겨울 사이, 공기에는 찬기가 돌았지만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운동하러 가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운동화를 꿰맸죠. 우리는 동네 온천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도 없이, 때로는 나란히, 때로는 몇 걸음 떨어져. 옆에 걷는 그 사람의 발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러다 길가 벤치 옆 커피 들고 걷는 한 무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민정이 아니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언니 대학 동기였던 정화 언니가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아니, 너희 둘이? 그 순간 정화 언니의 눈이 그 사람을 향했습니다. 진우 씨 아니, 형부랑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말없이 나를 보았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 언니의 눈빛엔 놀람, 혼란, 그리고 약간의 혐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거 민정이 알면. 그 말에 그 사람이 짧게 대답했어요. 민정이는 이제 없어요. 그 말이 천천히 공기 위를 갈랐습니다. 정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기묘한 시선으로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발목을 잡는 듯 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은정아. 그 사람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 안 해. 나는 그냥 너랑 걷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이 고마웠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지 않았고 전화도 미뤘죠. 하루, 이틀,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자에는 딱 3글자만 남아 있었죠.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했을까요? 내가 민정이 동생이라서? 세상의 시선에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아니면 이런 마음을 품게 한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거울 앞에 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의 얼굴과 겹치는 내 얼굴. 젊지도 완전히 늙지도 않은 어정쩡한 표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공원 벤치 옆에서 내 손을 보며 천천히 다가오던 그 시선.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내일 시간 돼요? 답장은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진동이 울렸고 그 안엔 단 한 문장. 언제든 내가 좋을 때.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건 사흘 만이었습니다. 언제든 내가 좋을 때.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그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솜씨랄 건 없었지만 국물 맛은 따뜻했고 집 안엔 된장 냄새와 전기밥솥 김이 맴돌았습니다. 요리는 여전히 어렵네. 그가 말하면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고 조금 더 길게 머물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엔 바람이 불고 나무잎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내 쪽으로 약간 기울었지만 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TV에서는 아무 채널도 재밌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한 공간 안에 앉아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와 나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고장난 전자레인지를 고쳐줬고 나는 감기 기운이 있다는 그의 집에 따뜻한 대추차를 들고 갔습니다. 어릴 땐 언니가 해줬는데 그가 말하자 나는 말없이 잔을 밀어줬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말이 없어도 감정이 오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내 손등을 가볍게 스치는 그의 손. 식탁 너머로 눈이 잠시 마주치다 슬며시 피하는 나. 그럴수록 몸은 조금씩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의 손목이, 뒷모습이, 혹은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은 무언으로 그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 선 앞에서 숨죽인 채 조심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접촉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그가 내 우산을 대신 들어줬죠. 그 손이 우산 손잡이 위로 포개졌을 때 나는 잠시 우산보다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동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 아래 비소리만 가득했지만 나는 그 침묵이 참 좋았어요. 오늘 저녁 고등어 조림 어때?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밤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 식탁엔 고등어 조림이 김을 올리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이 소리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워지니까 한 잔 해야지. 그가 병을 따르며 말했고 나는 잔을 내밀었습니다. 따끈한 조림 국물에 소주 한 모금이 닿자 몸 안 깊은 곳까지 뭔가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이상한 사이일까? 그가 묻듯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잔을 비우고 그를 마주 봤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좋아요. 그는 말없이 내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소주 2잔쯤 들어갔을까?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얹혔습니다. 이번엔 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내 손가락 사이를 스쳤고 나는 살짝 숨을 삼켰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나 봐. 그가 말하며 내 손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 말에 내 안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형부.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스스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 말, 이젠 안 하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내 옆으로 천천히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이 내 허벅지를 살며시 쓸고 지나갈 때 봉긋하게 굳어있던 내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가 묻자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조금 무서워요. 근데 싫지는 않아요. 그의 손이 이젠 허리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 천천히 등을 타고 오를 때 내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고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나 여자 맞았네요. 속삭이듯 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를 안고 이마를 내 이마에 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그냥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이 방 안의 공기처럼 조용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이젠 내 허리 곡선을 따라 움직였고 봉긋한 곳을 스칠 때마다 내 몸은 작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어깨에, 팔에, 그리고 다시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지도 급하지도 않은 그 밤. 그는
내 안의 공허함을 조심히 어루만졌고 나는 오래 묻어뒀던 여자의 감각을 그 품 안에서 되찾아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호칭도 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과 숨결로 확인했던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아주 오래도록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내 어깨 위로 살짝 내려앉은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불 안으로 들어온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운 채 나는 그대로 그 품 안에 안겼습니다. 잘 잤어?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응. 따뜻했어요. 그 말에 그의 손이 조금 더 깊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입술이 이마에 닿았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몸 안 어딘가가 다시 조금씩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봉긋한 곡선을 천천히 쓰다듬고 내 입술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 나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너무도 선명한 느낌. 그 아침, 우리는 다시 서로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지난 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감각은 익숙해졌고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그는 계란을 깼고 나는 마늘을 다졌습니다. 이거 식초 좀 넣을까? 식탁 앞에 서서 그가 물을 썰며 물었습니다. 조금만요. 조림 국물 너무 새콤하면 안 되니까. 부엌은 김이 서렸고 거실로 퍼지는 냄새는 어딘가 오래된 집의 포근함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도마 앞에 서서 당근을 얇게 채쳤고 그는 옆에서 팔을 다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서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부부 같지? 그가 장난처럼 말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죠. 부부보다 편해요. 말 안 해도 통하니까. 그는 웃었고 그 웃음은 나도 따라 웃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오래된 노래를 틀어두었습니다. 이 노래 민정이 좋아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이 노래 들으면서 기억해요? 시장 가자고 나 끌고 다니던 거 기억나? 그때 너 발 뒤꿈치 다 까졌잖아. 우리는 그렇게 언니 얘기를 웃으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로 아프지 않게. 식사를 마친 뒤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 부모님 산소 같이 갈래? 나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양산 외곽, 시골길을 지나 소나무 숲을 따라 난 좁은 길. 그 길을 걷는 내 손엔 국화꽃 2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가방을 들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 길은 내게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언니랑 함께 따라갔던 그 길. 돌 하나, 바람결 하나, 다 그대로였어요. 도착한 산소 앞, 그는 모자를 벗고 가만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아빠, 엄마,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쓸쓸하지 않아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정이랑도 여기 왔었어. 봄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오니까 좋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찔끔 맺혔지만 흘리진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편안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얼굴엔 이제 나도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고, 언니는 작게 웃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님 산소에서 내려오던 날,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한테 이야기해 보려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아들 준호에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화면 속 그는 정갈한 셔츠를 입고 말을 아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잘 지내지? 사실 너한텐 조금 놀랄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내가 옆에 앉아.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은정이랑 함께 지내고 있어. 조용한 정적. 우린 화면 밖 아들의 반응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엄마 동생이라 놀랄 거 알아. 하지만 이젠 아빠 인생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영상 끝에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아빠, 지금 웃고 싶어. 며칠 뒤 아들은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긴장했고 진우도 무겁게 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그 말에 나는 잠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죠. 오랜만이네, 준호야. 식탁 앞에 앉은 셋.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사진. 언제나 두 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젠 말끝을 흐리던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아버지 얼굴 참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가 나를 봤습니다. 이모, 아버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아들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며칠 뒤 우리는 정식으로 새 식구의 식사를 했습니다. 진우는 아들 옆에 앉았고 나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형부라 부르지 않았고 나도 이젠 그의 아버지를 진우 씨가 아닌 우리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사랑하셔도 돼요. 그 말이 긴 세월을 덮는 짧은 축복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커튼이 살짝 들렸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다가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지금 행복해? 그가 묻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무도 없이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가족이 될 줄 몰랐어. 그는 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이젠 우리 서로의 마지막 사람이 되자. 나는 그 말이 어쩌면 이 나이에서 가장 뜨거운 고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시작될 수 있다고. 누구의 동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황혼에도 사랑은 피어나고 그 사랑은 눈물보다 따뜻하고 외로움보다 더 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당신도 혹시 이런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따뜻한 순간들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황혼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